네, 네, 3월 27일 24회차 성장의 한계 낭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97쪽이죠. 네, 위에 읽어볼게요. 네, 우리는 성장을 지상 과제로 생각하는 많은 문화들 아래 잠재해 있는 가난과 실업, 그리고 영원히 채울 수 없는 인간의 욕구 같은 현재의 문제들을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지속 가능한 사회를 향해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현재와 같이 구조화된 성장은 이러한 문제들을 다만 서서히 그리고 비효율적으로 풀어갈 뿐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현재 사회의 구성원들은 성장을 너무도 간절히 바란다. 따라서 더욱 효과적인 해법이 시야에 잡히지 않는다면 그들은 성장 중독증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성장이 비록 거짓 희망일 수도 있지만 희망이 전혀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이다. 진정한 희망을 복원하고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뜯어 고쳐야 할 부분이 세 가지 있다. 가난, 함께 나누는 것은 정치 담론에서 금기어이다. 그것은 어쩌면 인간이 내면의 깊은 곳에 실제로 무엇을 남과 함께 나누는 일이 어느 누구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충족과 연대는 가난을 끝장내기 위한 새로운 해법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념들이다. 우리는 현재 모두가 한계 초과 상태에 있다. 따라서 잘 관리만 한다면 모두에게 고루 돌아가기에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좀 398쪽이요. 실업. 인간은 스스로 노력하고 점검하고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자신의 기본 욕구들을 만족시키는 데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 또한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만족감을 느끼고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사회에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아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지만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고용이 반드시 먹고 살기 위한 요건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이제부터는 일부 소수 사람들이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조한다는 좁은 생각, 더 나아가 노동자는 비용 절감을 위한 대상일 뿐이라는 아주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는 창조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지원하며 노동과 여가, 경제 산출물들을 공평하게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시적으로든 영구적으로든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그냥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경제 시스템이다. 좀 와닿으신가요? 이 가운데 요 일부 소수 사람들이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조한다는 좁은 생각. 약간 의아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예, 뭐 우수한 천재가 뭐 10만 명을 100만 명을 먹여 살린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삼성에서 이런 말을 좋아하지 않았나? 네. 근데 다른 반대 얘기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말을. 원문 한번 볼까요? 원문도 크게 다른 표현 같지 않은데 어디 보자.
공유해 볼게요. 이게 좀 더 넘어가야 되는군요. 8장 전이죠? 네. 어디지? 지금 우리가 몇 장이죠? 8장. 8장 이거 말고 여기 말고 이벤트 이루어전 여기 있네요. 여기죠? Unemployment. Human beings need to work to test and to discipline themselves to take responsibility for fulfilling their own basic needs, to have satisfaction of personal participation, and to be accepted as adult, responsible members of society. 느낌이 좀 다른데? 번역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to 이하, to 이하, to 이하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우리 책은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나요? 일하기 위해서 잠깐 아닌가? 아이고. 네. Human beings need to work. 콤마가 그쵸. 콤마가 있으니까 need to work, need to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군요. 그런데 human beings need to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test and discipline themselves 할 필요가 있다. 아이고. 뭐 그러네요. 네. 이렇게. 그리고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정도로 하면 되고. The need should be not be left unfulfilling, and it should not be filled by degrading or harmful work. At the same time, employment should not be a requirement for ability to subsist. And it should not be okay. Creativity is needed here to get beyond the narrow idea that some people create jobs for others. And even narrow idea that workers are simply caused to be cut. 그쵸? 좀 이상하죠? 어떻게 다시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좀 이상하다 한 게 요건데. 네. 일부 소수 사람들이 소수라는 개념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창조적인 몇 명이,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같이 아주 뛰어난 인재가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런 개념은 아니네요. 그죠? 네.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 누군가 당연한 말 아닌가요? That even narrow idea, the workers. 이거는 뭐 됐고. What is needed is an economic system that uses and supports the contributions all people are able to make.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That shares work, leisure, and economic outputs equitable, and
does not abandon people who for reasons temporarily or permanently cannot work. 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 약간 사회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주어진 재능에 맞춰서 나름대로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그런 내용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실업이라는 개념하고 어떻게 연결하는 거죠? 실업이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글쎄, 이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혹시 any idea?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제 생각엔 음, 여기서 지금 관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뜯어 인간이 고쳐야, 왜 일을 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음, 꼭 그 경제적 성장을 위해서만 일하는 건 아니고 심리적이나 사회적으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할 수 있는데 이 썬피플이라는 사람이 몇몇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일자리를 창출한다거나 노동력이란 게 사람으로 보지 않고 코스트 다운의 한 자원처럼 보는 이런 관점은 성장이 필수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성장은 필요하지만 꼭 필수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걸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런 관점에서 unemployment는 실업,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거니까 인간이 경제적 활동 말고도 다른 걸로 필요한 것들을 되게 자극하는 관점들은 되게 narrow 아이디어라는 거죠. 보다 더 협소한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 unemployment는 나쁜 것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생각하지는 말자. 새롭게 음, 생각을 뜯어 고쳐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음, 그거는 진정한 희망을 복원하고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뜯어 고쳐야 할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글쎄, 가난이 나쁜 거라고 한다든지 음. 실업이 코스트 다운의 일종으로 행해진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한다든지 아니, 그러니까 약간 지금 느낌이 괜찮다는 건 아니지. 정 괜찮다는 건 박사님은 아닌데, 약간 공산주의처럼 느끼셨을지 몰라도 이건 이제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로 생각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unemployment는 좋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해결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다. 그러니까 unemployment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뭐가 나쁘냐. 그런 뜻 아닌가요? 아니, 어닝플로이먼트 되면 안 되죠. 그게 코스트 다운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실업을 시키면 안 된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이유로만 일하는 게 아니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다른 거를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되는데 어닝플로이먼트, 그러니까 어닝플로이먼트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말이.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의견이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요거, 이게 아니라 이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협소한 개념이란 뜻 아니에요. 누군가는 누군가의 일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러니까 만들어줘야만 한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왜 이건 나쁜 거죠? 약간 네. 소수의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부의 편중이 돼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니지. 잡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일본 인간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필요한 요소인데 그러니까 for 그거를 others잖아. 누군가가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한, 그러니까 부의 편중 얘기하는 걸까 이게? 그 아닌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아, 이건희가 얘기한 천재 한 명이 수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그 천재 한 명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건 너무 많이 간 거 아니에요? 이건희 심리학자 그렇게 다른 분들은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요 단어가, 요 문장이 좀 목에 가시처럼 걸려 있어서요. 저게 뭐가 문제지? 이제 그렇기 다른,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명의 CEO가 수백억 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수 개념이 없어요. 썸이라고 번역에는 얘기하는 거는 그냥 소수라고 여기서 볼까요? 소수라고 강하게 번역했지만 모스트도 사실 50 근방에 있어도 모스트라고 하기 때문에 썸은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거든요.
뭐 모스트보다는 적은 숫자긴 하죠. 예. 네. 그러니까 some 이제 people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스티브 other- 잡스라든가 이건희가 얘기한 그 소수의 천재 그런 개념은 아니지 않나요? 거기까지는 안 가도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가 다 일하는 게 당연한 건데 내가 너를 위해 이거를 창조했어라고 얘기하는 건 예, 약간 위험한 사고죠. 이거를 좀 더 그냥 지구를 위해서 내가 일자리를 만드는 게 나의 미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일자리를 마련했어라고 얘기하는 건 위험한 발상일 수 있지 않나요? 크리에이트니까. 그냥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떤 앵글을 좀 생각하고 있냐면 일이 없는 거 unemployment가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그런 앵글로 바라볼 수는 없을까요? 이 글을? 아, unemployment라고 얘기하는 게 이 분의 관점은 휴머는 누구나가 다 일해야 한다고요. 그 일하는 아니요. 게 그냥 기본적인 권리인데 unemployment 당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그럼 이분의 관점하고 정 박사님의 관점이 배치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니즈토인데 인간이라고 하면 당연히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아, 뭔가 이분의 관점은 그거죠. Human beings need to work. 네. 근데 오케이. 그게 경제적인 이유로만 일하는 것은 안 된다. 라고 이분의 관점하고 배치되시는 거죠. 이 저자하고. 그러게요. 그 맨첫 문장부터 그렇게 시작해 버려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전제가 있잖아요. 이 전에 위에서 얘기하는 게 성장 중독증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성장 이게 지금 some people create jobs for others라는 게 성장 중독증의 하나의 예시로 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이 있어. 현재 일이 1000개가 있는데 예, 그걸 다 크리에이트 하는 거잖아요. 그냥 뭐 프리페어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신처럼 누군가가 누군가의 일을 위해서 크리에이션을 한 거잖아요.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하는 거는 그런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창조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종류의 게 아니야라고 이 사람은 주장하는 거죠. 크리에이티의 쿼테이션 했잖아요, 지금. 크리에이티비티는 필요해. 여기서 필요한데 some people create jobs for others라는 narrow 아이디어를 넘어서는 거여야 할 필요가 있어. 크리에이티비티는 그거 이상일 필요가 있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이분의 주장이 이 문장만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the narrow idea라고 하는 거는 some people create jobs for others라고 하는 거에 하고 동격이고 그 narrow idea를 넘어서는 게 필요한 거고 even narrower idea니까 그리고 더 편협한 생각은 workers are simply caused to be cut. 그러니까 일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마치 물건처럼 코스트 다운 시켜야 된다는 일꾼은 필요 없으면 실직시켜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그건 더 narrower 아이디어잖아요. 보다 편협한 생각인데 크리에이티비티는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문장만 네. 해석하면. 뭐 그런 생각을 뛰어넘어서 더 창조적으로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런 그러니까 얘기인 것 이게 같긴 코스트 한데 다운 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뭐 제 생각엔 그런 거죠. 이 코스트 다운이 아니라 다른 데서 코스트 다운하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일자리는 남겨둘 수 있는 게 크리에이티비티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이상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to work 하는 거와 job하고는 다른 개념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그 밑에 힌트가 그러니까 human beings need 하면서 여러 가지 나와잖아요. 물론 일도 해야 되지. 근데 그 뒤에 나온 이야기들은 다른 뉘앙스가 좀 강해요. discipline themselves 나오고 responsibility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만 해야 되는 게 참여. 아니라 예, 예. 그러니까 사람은 일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있어. 그런 필요도 있고 다 있는 거죠. 이 일도 하나의 그 원 오브 댐인 거죠. 근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는 그냥 베이직이잖아요. 베이직. 음, 코스 다운 당해서도 안 되고 그거가 누군가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창조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아,
사회적인 봉사도 해야 되는 게 나는 뭐 이러니까 안 할 필요도 있는 게 아니라 해야 돼. 누구나 기업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 피터 드러커가 얘기하듯이 그건 그냥 기업은 소셜 리스폰시빌리티가 베이직이야. 그건 저는 이렇게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때. 예, 일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잡의 형태로 갖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라는 문제제기 아닐까 싶어요. 나는. 그래야 뒤에 있는 말도 좀 그러니까 쉐어 워크도 있지만 레저도 쉐어하고 요게 레저도 쉐어한다는 말도 이게 그래 와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을 한다는 개념하고 그래서 꼭 잡을 가져야만 된다. 따라서 잡이 없는 unemployment 상태는 나쁜 거다라는 생각은 좀 극복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문제제기 같은데. 이건 뭐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맞고 틀리는 건 없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을 했는데 잡이 안 된다는 거는 저는 되게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요? 왜요? 뭐 자원봉사는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과 누군가가 일을 하지만 돈을 안 받아도 된다는 거는 다른 얘기라는 거죠. 내 스스로 자원봉사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잡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일을 하기 때문에 돈하고 주고받는 건데 예, 그거를 다른 사람이 안 받아도 돼라고 생각하는 거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이제 김동진 박사님의 의견을 좀 알겠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이제 이 책의 결론 파트로 막 가면서 지금 딱 뜯어 고쳐야 할 우리의 멘탈 모델을 뜯어 고쳐야 된다 하면서 딱 세 가지를 많이도 아니야. 딱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두 번째가 이 unemployment인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한번 더 계속 읽어볼게요. 지금 당장 생각할 시간도 좀 가져보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책에서 우리가 앞문장 다시 볼까요? 397쪽에 1, 2, 3가 나오기 바로 그 전 문장, 그죠? 네, 성장 중독 중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 성장이 비록 거짓 희망일 수도 있지만 희망이 전혀 없는 것보다 낫다. 진정한 희망을 복원하고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롭게 생각을 뜯어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 완전히 새롭게. 우리가 기존에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멘탈 모델을 뜯어 고쳐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우리가 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뭐 그런 식으로 되짚어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난, 함께 나누는 것은 정치 담론에서의 금기이다. 하지만 나누자라는 얘기 아닐까요? 네. 그것은 어쩌면 인간의 내면의 깊은 곳에 실제로 무엇을 남과 나누는 일이 그 어느 누구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충족과 연대는 가난을 끝장내기 위한 새로운 해법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념들이다. 즉 충족과 연대를 하자라는 얘기네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넘쳐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솔직히. 따라서 잘 관리만 한다면 모두 고로 돌아가게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업으로 넘어가죠. 네, 실업. 여기서 실업,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번역이 좀 원문의 뉘앙스하고 번역의 뉘앙스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되어서 일단 실업 파트 넘어가고 이제 그 다음 읽어볼게요. 예. unmet non-material needs네요. 영원히 채울 수 없는 인간의 비물질적 욕구.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반드시 엄청나게 많은 자동차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새 옷으로 갈아입을 까닭도 없다. 다만 그것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을 뿐이다. 짜릿한 기쁨과 다양성,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은 것이다. 전자오락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과 감정을 사로잡을
흥미로운 것들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다.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비물질적인 진정한 욕구. 나오네요. 자기 정체성, 공동체 의식, 자존심, 도전 정신, 사랑, 기쁨을 채우려고 애쓰는 것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을 그릇된 해법으로 해결하려는 걷잡을 수 없는 욕망으로 장식하는 것이다. 말이 좀 기네요. 네. 비물질적인 인간의 욕구들을 인정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지으며 그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비물질적인 방법을 찾는 사회가 되려면 물질과 에너지 사용을 지금보다 훨씬 더 줄이는 반면에 인간이 실천해야 할 일의 수준을 훨씬 더 높여야 한다. 네. 그 A 더하기,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으로 좀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딱 세 가지를 좀 짚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거시기 한데요. 네. 일단 첫 번째 가난은 서로 나누면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뉘앙스가 좀 강한 것 같고 실업은 저랑 우리 그 김동주 박사님과 의견이 좀 달라요. 그다음에 세 번째 비물질적 욕구에 대해서는 이게 물질적인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 아니냐. 물론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비물질적인 것을 채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죠? 명품을 구매하면서 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 테니까. 네. 하지만 물질적인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비물질적인 것에 대한 관심, 비물질적 욕구에 대한 관심을 갖자. 그것은 꼭 물질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충족 안 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가운데 파트, 실업 파트만 다시 한번 같이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99쪽. 셋다 전부 다 약간 공유라는 관점에서 쓴 것 같긴 해요. 네네네. 그거는 그쵸. 예. 첫 번째도 공유고 두 번째도 일자리도 여기 썸이라는 게 이제 일부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약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면 이거 번역 자체가 크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고 저는 그거랑 그 뒤 문장이 다 연결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소수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창조하기 때문에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들을 또 해고시킬 수도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하나의 그 문장으로 쭉 이어지는 것이 오히려 해석하기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 여기 번역된 대로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서 모든 일자리는 뭐 그대로 있는 거고 그 일자리를 함께 나누어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누가 일자리를 제공한 사람이 해고도 시킬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일자리는 있는 건데 그 일자리를 공평하게 나눠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욕구조차도 비물질적 욕구조차도 이제 어떤 인간이 실천해야 될 일인데 이것도 자기 정체성이나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도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지으면서 나눠가지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싸움에 대한 고도 맞는 말씀 같기도 하네요. 누군가가 누군가의 일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그 누군가의 권리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은 편협한 생각이다. 네. 나눌 수 있지 않냐 얼마든지. 근데 그렇게 바라보는 거. 네. 즉 실업의 문제도 이렇게 공유라는 개념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실업의 문제하고 좀 제가 좀 제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네요. 네. 한번 좀 곰곰이 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좀 왠지 저 개인적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가 잘 쉽게 이해가 안 돼서 좀 더 저도 고민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99쪽 대서 읽어볼게요. 지금 실제로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세계는 이러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 시스템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창조성과 선택을 위한 기회다. 21세기로 전환되는 시점을 사는 세대들은 그들의 생태 발자국을 지구의 한계 아래로 가져와야 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를 동시에 재구성해야 한다. 그 과정은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 일어나며 인간이 지닌 모든 재능이 그 속에 녹아들어야 한다. 기술과 기업의 혁신과 더불어 공동체와 사회, 정치, 예술, 영적인 창조성이 필요하다. 50년 전 유명한 철학자이자 문명 비평가인 루이스 먼퍼드는 루이스 먼퍼드가 나오네 또. 그 일의 위대함과 거기에 담긴 인간 고유의 특성을 얘기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의 인류애를 자극하고 개발하는 것이다. 확장의 시대는 이제 균형의 시대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 이러한 균형 시대를 이루는 것은 다음 몇 세기에 걸쳐 일어날 일이다. 새로운 시대의 주제는 무기를 든 인간도 아니고 기계화된 인간도 아니다. 새 시대의 중심 주제는 삶의 부활이다. 기계적인 것이 유기적인 것으로 바뀌는 것, 사람을 경작, 인간화, 협동, 공생과 같이 인간이 온 힘을 다해 지켜야 할 궁극적인 용어로 재정립하는 것이 중심 주제다. 이러한 말들이 새 세계를 감싸 안을 문화를 대변하는 표어들이다. 삶의 모든 분야는 이러한 변화를 기록할 것이다. 그것은 기업 조직이나 도시계획, 지역개발, 세계의 자원 교환은 물론 교육과 학문 과정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 루이스 먼퍼드라는 분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어서 이분이 쓴 책을 지금 서울집에 있는데 굉장히 좋은 책을 쓴 분이시거든요. 갑자기 이름이 나와서 반갑네요. 40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것만 읽고 또 쉴게요. 네. 산업세계가 다음 단계에서 반드시 재앙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정말 굉장히 소중한 기회다. 그 기회를 어떻게 잡을지, 또 세계를 지속가능하고 실용적이며 공평할 뿐 아니라 매우 바람직한 세상으로 어떻게 이끌지는 리더십과 윤리, 통찰력과 용기의 문제다. 컴퓨터 모형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영혼과 관계된 문제인 것이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컴퓨터를 끄고 지금까지 생성한 데이터와 시나리오들을 다 잊고 8장에서 다시 그것들을 재현해야 한다. 우리는 거기서 과학적 분석을 이용해 얻은 것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과 직관에서 오는 통찰력을 이용해 결론을 낼 것이다. 네, 그러네요. 관련해서 한 가지 갑자기 생각난 생각이 있어서 어떤 하나만 관련해서? 드려도 되나요? 아까 어떤, some people 그 다음에 했으면 좋겠는데. 요게 끝나는 거니까 여기서 그냥 요게 그 뒤에 내용에 시스템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난 건데 아마 이 저자는 그 some people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 아닐까? 라는 그건 생각이 아닌 것 들었습니다. 같아요. 네,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제 의견을 드립니다. 네, 그냥 생각이 났습니다. 뒤에 예, 프로그램하고 네, 시스템 얘기가 나와서. 네. 네. 오케이. 그럼 잠깐 쉬시고요. 지금 47분이네요. 뭐 9시 5분까지 한번 쉬도록 할게요. 네. 뿅.
네, 현재 401쪽 되겠습니다. 드디어 8장 마지막 장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뉘앙스가 바로 직전의 문장에서 나온 것처럼 지금까지 열심히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다 때려치고 잊어버리고 그 so what, 그죠? 딱 그게 있죠. so what에 대한 이야기 좀 합시다. 그런 얘기 하는 거네요. 자, 우리는 절망에 쓰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직도 이따금씩 희망의 빛이 깜빡이고 있기 때문이다. 네. 우리는 모든 나라와 국민들을 지속 가능한 세계로 옮길 수 있을까? 그러한 전환은 지난날 일어났던 두 번의 거대한 변화, 즉 신석기 시대 후반에 일어난 농업혁명과 2세기 전에 일어난 산업혁명에 비견할 만한 인간 사회의 개조가 될 것이다. 그 혁명들은 서서히 자연스럽게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번 것은 과학이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완벽하게 의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한 이래로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유일무이한 시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이성으로 과학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 절망의 이렇게 위에 말이에요. 절망과 희망을 얘기하는 글을 보니까 오지랖 넓게 또 이거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게 아티클 하나 연결 좀 시켜서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자, 해야겠다. 네. 이제 3월 23일자 3월 23일이면 거의 일주일 전인가요? 네. 일주일 전, 그죠? 이번 주죠? 왜안 뜨지? 네. 이게 이게 내가 한겨울에 이거를 잘못 걸었군요. 네. 글이 골프 이용만 있네요. 이게 3월 23일자 26면 한겨레 칼럼에 좀 나온 이야기인데 제목은 이게 아니었어요. 제목은 그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세 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 이게 제목이 아니라 신문에 나온 제목은 요거였습니다. 역사는 이상주의자의 좌절만큼 발전한다. 이게 큰 헤드라인으로 나왔던 칼럼인데요.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야, 너 들어가. 네. 링크 한번 보내드릴게요. 이게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서 일부분만 제가 좀 소개해드릴 건데. 네.
여기 부모가 모두 아우슈비츠로 끌려간 유대계 독일 시인 볼프 비어만은 말했다. 이 시대의 희망을 말하는 자는 사기꾼이다. 그러나 절망을 설교하는 자는 뭐니? 네, 어딨죠? 아, 알겠네요. 다시 이 시대에 희망을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다. 그러나 절망을 설교하는 자는 개자식이다. 네. 비어만의 절망적 희망의 심정으로 지난 대선을 돌아본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아티클입니다. 그래서 되게 되게 재밌게 읽었던 칼럼이거든요. 최근에 읽은 칼럼 중에서. 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절망을 얘기하는 것도 사기꾼이고, 희망을 얘기하는 것도 희망만 얘기하는 거겠죠. 희망만 얘기하는 것은 개자식이라는 말을 시인의 입에서 했는데, 네. 그러면서도 절망적 희망이라는 단어를 좀 끄집어냈어요. 저는 그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좋았던 게, 모르겠어요. 일희일비하지 않고 좀 냉철하게 절망할 수 있는 상황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희망을 좀 찾아가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것은 아니다. 네, 쉬운 것은 아니다. 희망만 얘기했을 때는 금방 부러진다. 그런 여러 가지 뉘앙스가 좀 담겨져 있는 건데, 이게 성장의 한계에서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너무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자, 403쪽 갑니다, 이제. 네. 뿅. 403쪽. 네. 우리는 지금까지 30년 넘도록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세계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 쓰고 말하고 연구했다. 우리는 자랑스럽게도 세계 각 지역에서 자신들이 속한 사회를 지속 가능한 사회로 이끌기 위해 각자의 재능을 이용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애쓰는 수많은 동료들을 알고 있다.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일을 하거나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때면 우리 모두는 대개 좌절에 빠지곤 한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개인들과 함께 일을 하면 대개는 거꾸로 힘을 얻는다. 지금 이 챕터는 1972년도에 나왔던 내용이 아니죠. 1972년도에 이 사람들이 처음 초판을 쓰고 나서 거의 3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었을 거예요. 엄청난 비판과 엄청난 호응과, 그죠? 거기서 이제 나온 이 경험을 녹여서 이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네요.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다큐멘터리 내일, 이런 거가 딱 이거하고 또 맞닿는 내용이죠. 네. 다 보셨죠? 네. 오케이. 네. 어디를 가든 지구를 보살피고 남을 생각하며 자신들의 자식과 손자 세대의 행복에 마음을 쓰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그들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인간의 비참한 상황과 환경 파괴를 보고 옛날처럼 마냥 더 높은 성장을 추구하는 정책들이 과연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은 세계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인간 사회의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큰 변화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노력해서 사회가 바뀔 수 있다고 확신만 선다면, 자, 이게 404쪽으로 넘어갑니다. 뿅.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에 기꺼이 동참할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묻는다. 내가 무얼 할 수 있나요? 각국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기업들은 무엇을 할 수 있죠? 학교와 종교, 언론 매체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시민과 생산자, 소비자, 부모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과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무언가를 해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당신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일 50가지가 있다. 한 예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자동차를 사라. 빈 병과 깡통을 재활용하고 선거 때는 현명하게 투표하라. 당신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병과 깡통을 소비하고 선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축복받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람이라면 말이다. 하지만 그다지 단순하게 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소박하고 우아하게 생활하라. 아이는 최대한 둘만 키워라. 너무 구체적이죠. 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화석 에너지의 가격 인상에 찬성하라. 예. 탄소 가격. 예. 한 가족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협력하라. 이 표현, 예, 한 가족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거는 다른 가족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이죠. 네, 우리 형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근데 우리 형제 중에 다 출가해서 어찌 보면 남남이 될 수도 있지만 1년에 명절 때만 만나게 되는 그런 형제일지라도 그 가족이 가난하면 다른 형제들이 도와서 좀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개념으로 저는 지금 읽혀져요. 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한 가족 중에 누가 가난하면 같이 도울 수 있지 않느냐. 자신에게 알맞은 살림살이를 찾아라. 예. 한 떼기 땅이라도 잘 돌보아라.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지구를 남용하는 시스템에 맞서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라. 스스로 정치 일선에 나서라. 또 이거를 또 안 볼 수가 없네요. 예. 알프왈도 에머슨 무엇이 성공인가? 뿅. 찾은 것 같은데요. 답이 있네요. 무엇이 성공인가 좀 한번 켜볼까요? 네. 랄프 월도 에머슨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떼기 나오죠. 한떼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뿅. 네. 그래서 한때기 때문에 연결됐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힘이 될 것이다. 하지만 물론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지속 가능하면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것은 프랑스 혁명처럼 정치적 의미의 혁명이 아니라 농업혁명과 산업혁명과 같이 더 근본적인 의미의 사회적 혁명을 요구한다. 재활용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혁명을 일으킬 수는 없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역사가들이 복원한 최초로 인류 문화를 크게 바꾸어 놓은 위대한 두 번의 혁명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 답을 찾는 데 도움을 얻었다. 400 빼고 405쪽. 네. 인류 최초의 두 차례 혁명, 농업혁명과 산업혁명. 약 1만 년 전 수천 년에 걸친 진화 과정을 거친 뒤 세계 인구는 약 1,000만 명에 이르는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큰 규모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들은 유목 생활을 하며 사냥과 채집 생활로 생계를 꾸려갔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매우 풍족했던 식물과 사냥감 덕분에 인구가 엄청나게 불어나는 바람에 거꾸로 식량이 모자라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들은 야생 자원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조치를 취했다. 일부 사람들은 이동하는 생활 양식을 더 적극적으로 확장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인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떠나 사냥감이 풍부한 다른 세계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야생 동물들을 길들이고 식물을 재배하고 한 곳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행동은 완전히 새로운 생각이었다. 단순히 정착하는 것만으로도 인류 최초의 농부들은 그때까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지표면과 인류의 생각 그리고 사회의 형태를 바꾸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땅을 소유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했다. 자신의 소유물을 등에 걸머쥐고 걸머쥐고 나를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물건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시작했다. 부와 지위, 유산, 교역, 돈, 권력 같은 개념들이 탄생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생산하고 남은 식량을 먹고 살 수 있었다. 그들은 온종일 도구를 만들거나 음악을 연주하거나 조각하는 사람 또는 성직자, 군인, 운동선수, 왕이 될 수 있었다. 406쪽이요. 따라서 이제 세상에는 좋든 나쁘든 간에 동업조합, 교향악단, 도서관, 군대, 경기 종목, 왕족, 도시 같은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들의 후손으로서 농업혁명을 인류의 위대한 진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당시에 그것은 이해가 서로 엇갈리는 사건이었는지도 모른다. 많은 인류학자들은 농업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정착 농민들은 수렵 채취하는 사람들보다 같은 크기의 땅에서 더 많은 식량을 얻었다. 그러나 그 식량은 영양분의 질도 낮고 다양성이 떨어졌다. 그리고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더 많이 일을 해야 했다. 농부들은 유목 생활 때는 겪어보지 못한 기후와 질병, 해충, 외부인의 침공 때문에 위협을 느끼고 점점 새롭게 부상하는 지배계급의 압박을 받아야 했다. 자신들이 쓰다 버린 폐기물들을 제거하지 못한 사람들은 인류 최초로 만성적인 오염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은 인류가 야생 동물의 부족을 극복한 성공적인 대응 방식이었다. 그러나 농업 덕분에 인구는 더 늘어났다. 1,000만 명에 불과했던 이 세계 인구는 여러 세기를 거치면서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 1750년에는 8억 명으로 불었다.
인구가 더 늘어나면서 부족한 것들도 새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토지와 에너지가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었다. 이제 또 다른 혁명이 필요했다. 산업혁명은 숲이 사라지면서 연료로 쓰던 목재를 당시에 풍부하던 석탄으로 대체한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석탄 사용에는 땅을 파내고 광산을 건설하고 지하수를 뽑아내고 석탄을 수송하고 연소 조절 장치를 만드는 것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했다. 이런 문제들은 광산과 공장의 노동력을 집중함으로써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407쪽이죠. 네. 왜 안 좋아지지? 네. 달리해서 네. 현재 407쪽. 그 과정에서 기술과 상거래는 인간 사회에서 종교와 윤리를 뛰어넘는 매우 중요한 위치로 올라섰다. 여태껏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세상 모든 것이 다시 바뀌었다. 이제 토지가 아니라 기계들이 생산의 중심 도구가 되었다. 봉건주의는 자본주의와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분파인 공산주의에게 길을 내주었다. 도로와 철도, 공장, 굴뚝이 세상의 풍경 속에 등장했다. 도시들이 여기저기 생겨났다. 그 변화로 다시 인간 사회의 이해가 엇갈리게 되었다. 공장 노동은 농사보다 훨씬 더 힘들고 품위가 떨어지는 일이었다. 새로운 공장 근처의 대기와 하천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웠다. 더러워졌다. 잠깐만요. 공장에서 일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농부들보다 훨씬 더 낮았다. 그러나 경작할 농토는 없고 공장의 일자리는 많았다.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크게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평가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그때 바뀐 생각이 아직도 우리의 인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8년 역사학자 도널드 워스턴은 산업화가 인간의 생각에 미친 영향력을 아마도 산업화의 후손들과 추종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에서 잘 설명했다. 자본가들은 기술을 가지고 지구를 지배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더 공평하고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삶을 제공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그들이 쓴 방법은 단순히 개별 기업을 정통적인 위계 질서나 지역사회와의 유대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그 유대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든 지구로부터 비롯된 것이든 상관없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지구가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솔직하고 활기차며 자기 주장이 분명한 존재라고 여기게 되었다. 408쪽이요. 네. 사람들은 끊임없이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했다. 그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 토지, 천연자원, 자기 자신의 노동력을 잠재적으로 시장에서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으로 여겨야 했다. 그들은 외부의 규제나 간섭 없이 그 상품들을 생산하고 사고 팔 권리를 요구해야 했다. 부족한 것들이 많아지고 시장이 점점 더 광범위하게 커지면서 인간과 자연의 나머지 부분들과의 유대는 그야말로 가장 저열한 도구주의로 축소되었다. 말 그대로의 그 도구주의는 오늘날 농업혁명 이전에 살았던 인구의 600배가 넘는 60억 명에게 다양한 차원에서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생산력의 세계를 창조했다. 훌쩍 커버린 시장과 크게 부풀어 오른 수요는 극지방에서 열대지방까지, 산 꼭대기에서 바닷속 깊은 곳까지 환경을 약탈하면서 생산된 것이다. 산업혁명의 성공은 앞서 수렵 채취의 성공과 농업혁명의 성공처럼 사냥감이나 토지, 연료와 금속의 부족뿐 아니라 지구 환경 자체의 전체 수용력 부족을 초래했다. 인류의 생태 발자국은 또다시 지구의 지속 가능한 수준을 뛰어넘었다. 성공은 또 다른 혁명의 필요성을 창조했다. 다음에 올 혁명, 지속 가능성 혁명. 기원전 6,000년 전에 살았던 인류 최초의 농부들이 지금의 아이오와 주에 펼쳐진 옥수수와 콩밭을 예견하거나 서기 1800년에 영국 광부가 자동화된 토요타 조립 공장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날 누군가가 지속 가능성 혁명으로 발전된 세계를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409쪽으로 갑니다. 네. 다가올 지속 가능성 혁명도 앞서 일어난 위대한 다른 혁명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표면과 인간 정체성의 기반과 제도, 문화를 바꿀 것이다. 그것도 앞선 혁명들처럼 그 위협을 완성하려면 여러 세기가 걸릴 것이다. 혁명은 이미 진행 중에 있다. 물론 그 혁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세계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같은 20가지 단계를 따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점검표도 하나도 없다. 과거에 일어났던 위대한 혁명들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계획되거나 누구의 지시를 받을 수도 없다. 정부의 허가나 컴퓨터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 지정한 목록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지속 가능성 혁명은 유기적이다. 그것은 수십억 명의 미래에 대한 상상력과 통찰력, 실험과 행동들에서 나온다. 그러한 혁명을 일으켜야 하는 부담은 어느 누구 한 사람이나 집단의 어깨에 걸려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도 혁명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혁명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많은 시스템들을 손질하고 연구하면서 여기서 논의하는 그런 종류의 중요한 혁명과 관계가 있는 복잡한 시스템들이 공통적으로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첫째, 정보는 변화를 위한 열쇠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더 많은 정보, 더 좋은 통계, 더 큰 데이터베이스나 인터넷 자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각자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정보는 새로운 규칙과 목표들을 제시하면서 이 규칙과 목표들은 그 자체가 정보다. 새로운 수용자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흐르는 적절하고 필수적이며 선별된 강력하고 시기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의미한다. 어떤 시스템이든 정보의 흐름이 바뀌면 행동 양식도 달라진다. 예를 들면 오랫동안 구소련에서 철저하게 통제되었던 정보 채널을 단순히 개방한 조치인 글라스노스트 정책은 410쪽으로 갑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동유럽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했다. 소련의 옛 시스템은 정보의 흐름을 철저하게 통제했다. 그 통제가 사라지는 순간 전체 시스템이 완전히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무척 당황스럽고 예측할 수 없었지만 불가피했다. 둘째, 시스템들은 정보의 흐름, 특히 자체 규칙과 목표들이 바뀔 때 강하게 저항한다. 현재 시스템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그러한 변화에 극력 반대하리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신의 영역을 침해당하는 정치, 경제, 종교 파벌들은 기존의 규칙과 다르게 행동하고 기존의 합의된 목표와 다른 것을 추구하려는 개인이나 소집단들의 움직임을 거의 완벽하게 제한할 수 있다.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주변부로 몰아내고 조롱하며 그들이 승진하거나 재능을 발휘하거나 여론을 주도하지 못하게 한다. 말 그대로 또는 상징적이라도 그들의 심지를 끊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오직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들만이 시스템을 바꾸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그들은 새로운 정보와 규칙과 목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소통하고 실험해 본다. 이 중요한 지적은 마거릿 미드가 한 말로 널리 알려진 인용문에서 충분히 표현된다. 세상을 바꾸려고 마음먹은 사람들로 구성된 소집단의 힘을 결코 부인하지 마라.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멋진데요. 우리는 소비를 요구하고 권하고 그것에 대해 보상까지 하는 시스템 안에 있으면서 물질적으로 절제된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쓰라린 경험을 통해 배웠다. 하지만 누구나 절제된 삶을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에너지 효율이 낮은 제품을 생산하는 경제 체계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 더욱 효과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찾아낼 수 있으며 필요하면 새로 발명해낼 수도 있다. 그런 과정에서 411쪽으로 갑니다. 네. 다른 사람들도 그 방식들을 더욱 잘 이용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오직 옛 정보에만 귀를 기울이도록 구조화된 시스템에서 새로운 정보를 들이미는 것은 어렵다. 때때로 더 높은 성장을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보라. 성장과 개발이 무엇이 다른지도 거론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의미를 알 것이다. 기존의 시스템에 맞서기 위해서는 용기와 명석함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누구든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당연히 새로운 변화에 저항하는 기존 시스템을 평화롭게 재구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가지고 실험했다. 네. 우리는 그동안 이 책에서 합리적 분석, 데이터 수집, 시스템 사고, 컴퓨터 모형화, 최대한으로 의미가 분명한 문구를 골라 쓰려고 했었다. 이것들은 과학과 경제학적 사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도구들이다. 이것들도 재활용과 마찬가지로 유용하고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충분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세계를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도구 5가지를 소개하고 결론을 짓고자 한다. 우리는 그 목록을 1992년의 책에서 처음으로 소개하려고 논의했다. 비욘드 리밋이 그 책 쓸 때 얘기하는데요. 그 이후로 우리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그 5가지 도구는 선택 여부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오랫동안 살아남기를 바라는 사회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요소들이었다. 우리는 여기 마지막 장에서 다시 한번 그것들을 지속 가능성을 향해 노력하는 방법들 가운데 일부로서 소개한다. 그러니까 여기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죠. 지속 가능 발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just sustainability예요. 그죠? 네. 그게 큰 차이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속 가능 발전이란 표현이 되게 타협적인 표현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무튼 1992년에 우리는 그것들을 거론하기가 약간 주저된다. 이게 인용문이군요. 1992년에 우리는 그것들을 거론하기가 약간 주저된다. 우리는
그런 말을 쓰는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니며 412쪽으로 갑니다. 네. 그리고 그것들을 설명하려면 우리 같은 과학자들의 말이나 글에서 쉽게 나오지 않는 단어를 써야 하기 때문이다. 냉소적인 공적 영역에서는 그것들을 비과학적 용어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다지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다라고 했다. 우리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도구들은 과연 무엇인가? 나옵니다. 이제 5가지. 꿈꾸기, 네트워크 만들기, 진실 말하기, 배우기, 마지막으로 사랑하기. 바로 그것이다. 엄청난 변화의 크기와 비교할 때 이러한 도구 목록은 너무 허약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도구들 하나하나는 양의 피드백 순환고리들이 서로 연결된 그물망 안에 존재한다. 따라서 처음에 아무리 작은 집단의 사람들이라도 이 도구들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사용한다면 어떠한 큰 변화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게 강화 피드백의 특징이죠. 강화 피드백의 구조가 유지가 되기만 한다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거 소재로 오늘 새벽에 글을 4페이지짜리 글을 썼는데 그래서 제가 해롱해롱 할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다음 주쯤 되면 제가 오늘 아침 쓴 글 어쩌면 딱 여기하고 어울리는 글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다음 주에 어딨지? 네. 그래서 네, 1992년에 우리는 세계의 정보 흐름 속에서 이런 말들을 주저하지 않고 성의를 다해 더 많이 쓰기만 해도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는 길이 더 쉬워질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대다수 사람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미리 예단하고는 이런저런 변명을 붙여서 그것들을 사용했다. 인류 문명의 앞날이 백척간두에 서 있는데 그렇게 연약한 도구들에 의지할 수밖에 없냐고 따지는 사람들도 많다. 그렇죠. 특히 그것들을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이끌어낼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못 믿어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치워버리고 재활용이나 배기가스 배출량 거래, 야생 생물 보존과 같은 지속가능성 혁명을 위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한 부분, 즉 적어도 우리가 직접 다룰 줄 아는 부분으로 대화를 돌린다.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이거죠. 네. 하지만 413쪽이요. 우리는 아직까지 어떻게 어떻게 쓰는 것인지 잘 모르는 그 도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인류가 그것들을 빨리 능숙하게 쓸 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이 이게 좀 재밌죠.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먹기 쉽게 얘기하려면 야생동물 보전, 배출량 거래, 배기가스 재활용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쉽게 알아먹어. 근데 아무리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 기저에 깔려있는 멘탈 모델을 바꾸지 않은 한 이런 것은 잘 일어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별 얘기 아닌 것 같은 이 5가지. 꿈꾸기, 네트워크 만들기, 진실 말하기, 배우기, 사랑하기. 이런 얘기로 이 책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아마 다음 주 이제 계속 좀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를 기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늘 하던 것처럼 짜잔. 거기 들어오셔서 생각 나누기 한 줄 한 줄 오늘 떠올렸던 생각들을 한번 제가 멍석 깔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좀 생각해서 정리해 주시죠.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오늘 채택으로 다룬 이야기를 또 정리를 할 테니까요. 이렇게 오늘 하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2022년 3월 27일 24회차 성장한계 낭독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